한 번 망가진 혈관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혈관이 막히거나 찢어지기 전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현상, 즉 고지혈증이 시작되기 쉬운데요. 이 기름때가 혈관을 서서히 좁히고 결국은 심장과 뇌를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아무런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흔히 혈액 속 기름이 많다는 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에 지방 성분, 즉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지방들이 혈관 벽에 붙어 죽상경화반이라는 기름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찌꺼기가 점점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 딱딱해지게 되죠. 이를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좁아진 혈관이 혈류를 견디지 못하고 막히거나 찢어지면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모세혈관에서는 지방 입자가 적혈구보다 커서 혈액 흐름을 직접 막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 조직이 저산소 상태에 빠지고 세포는 점점 기능을 잃습니다. 이런 환경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하죠. 혈관 하나가 망가지면 그 아래 세포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침묵의 연쇄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손상이 대동맥처럼 큰 혈관에 발생할 경우입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크고 강력한 혈관인데 여기에 기름 찌꺼기와 석회가 쌓이면서 내벽이 약해지면 대동맥 박리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질 경우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그만큼 혈관 손상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혈관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바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지방은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실온에서도 고체로 만들기 위해 만든 지방입니다. 이런 기름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은 마가린, 쇼트닝, 도넛, 튀김류, 크림이 들어간 과자들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LDL과 중성지방은 급격히 높이는 가장 해로운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버터, 치즈, 가공육, 햄, 소시지에 많이 들어있죠. 포화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염증 반응도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나쁜 LDL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 식품은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유, 통들깨, 견과류입니다. 특히 통들깨는 우리나라 식단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들기름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산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섭취하고 햇빛과 열을 피해서 보관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씻은 통들깨를 현미밥에 넣어 먹는 것입니다. 통들깨는 씹는 식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천천히 꼭꼭 씹는 식사를 유도해줍니다. 이 역시 혈당과 혈압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도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변질되기 쉬워 들깨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죠.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이하로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무가공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카놀라유는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 튀김이나 전 요리에 사용하면 불포화 지방도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지방으로 혈관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지방으로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혈관 건강의 갈림길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인슐린, 염증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 흰빵, 흰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분비되면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배출과 장내 환경 개선에 좋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점도를 높여 음식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LDL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백미 대신 현미밥, 보리밥, 귀리죽 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채소입니다. 특히 초록잎 채소는 혈관의 친구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브로콜리, 쌈채소 같은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중 질산염은 몸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죠. 또한 엽산과 비타민 K는 혈관 내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하며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조절해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채소는 하루 최소 2접시 이상 섭취해야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끓이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자주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과일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혈관 내피세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침 공복에 베리류를 곁들인 플레인 요거트 한 컵 혹은 점심 후 한 줌의 블루베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베리류가 비싸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믹스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베리 음료나 잼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형태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라색 양배추, 자색 고구마, 가지, 토마토 등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태는 우리의 식단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접시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결정짓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큼 해로운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몇몇 음식들이 오히려 혈관을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소금과 나트륨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국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이 많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 간장을 그대로 찍어 먹는 식습관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죠.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 혈관 벽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60대 이상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1.5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둘째는 설탕과 정제된 당류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잉여 당분이 혈관 벽을 손상시켜 염증과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혈관 내벽을 약화시키죠. 시니어들이 자주 드시는 식혜, 유자차, 곶감, 엿, 달달한 약과 등도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아 하루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튀김과 전 요리입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류, 전, 부침 등은 기름이 산화되며 생기는 과산화 지질이 강한 독성 물질로 작용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명절이나 잔칫날 전을 부치며 한 번에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 혹은 불판에 기름을 자주 덧바르는 고기 구이도 혈관에는 매우 해로운 조합입니다. 넷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어묵 등은 맛을 내기 위해 질산염, 인산염, 방부제 등이 첨가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혈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또한 대부분 포화지방이 높고 나트륨도 많아 복합적으로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섯째는 알코올과 흡연입니다.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성지방 수치 상승, 혈압 증가,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혈관 내벽의 탄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소주나 양주를 자주 마시는 습관, 그리고 식후 한 잔의 막걸리도 지속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죠.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벽을 산화시키며 혈전을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결국은 혈관의 나이를 결정하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음식에서 조금만 덜고 조금만 바꾸면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혈관 건강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가 혈관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등산처럼 심박수를 서서히 올릴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 5번만 실천해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켜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과 휴식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성인 기준 하루 7시간 이상,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이 혈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낮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꾸준한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체중과 허리둘레 관리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를 목표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간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혈관은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혈관이 터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걷고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모든 작지만 확실한 실천이 당신의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